그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KDBS 드라마 속 우리들. 그 눈으로 너는 묻지 how wow wow.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KDBS 드라마 속 우리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70기 아나운서 정혜진입니다. 벌써 세 번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림씨? 당연하죠. 하구 여러분들 그리고 혜진 씨와 함께하는 우리 방송이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을 드릴 수 있을지 엄청 걱정했었는걸요? 오늘 방송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벌써 세 번째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요. 혜림 씨는 우리 방송을 진행하면서 행복하신가요? 그럼요. 저는 이렇게 저만의 방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은걸요?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을 진행한다는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원래도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정말 즐거운데 저희 방송을 통해 학우분들께 즐거운 감정을 들릴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럼 혜진 씨는 우리 방송을 통해 학우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학우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코로나로 인해 외출과 여행이 자제되는 현실을 벗어나서 위로와 공감의 제스처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가깝게는 저의 가족 구성원이, 멀게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고려대학교 학우 여러분들만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였죠? 이번 주 주제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알려드릴게요. 먼저 감상하시죠. 점심에 3잔, 저녁엔 10잔이나 마셨는데 뻔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간다. 왕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니까짓게 뭘 알아 궁금하시면 라떼를 한 잔 드세요. 점심에 해롱, 저녁엔 내 정신이 어딜 갔나. 뻔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간다. 왕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니까짓게 뭘 알아 궁금하시면 라떼를 한 잔 드세요. 그만해. 오늘도 반복되는 건데 라떼.
드라마의 OST인 영탁의 꼰대 라떼를 듣고 오셨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말했듯이 이번 3화에서는 드라마 꼰대 인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 벌써부터 설레는걸요? 이번 주의 주제는 미리 공지했던 대로 드라마 꼰대 인턴의 주제인 우리 주변의 꼰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좋아요, 혜림씨. 저희도 이제 드라마 속으로 빠져볼까요? 저는 꼰대 인턴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먼저 드라마 소개를 해볼게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너무 기대되네요. 드라마 꼰대 인턴은 최악의 꼰대 부장을 부하 직원으로 맡게 된 남자의 통쾌한 갑을체인지 복수극이자 시니어 인턴의 잔혹 일터 사수기를 그린 코믹 오피스물입니다. 2020년 5월 20일에 방영한 MBC 수목 드라마로 2018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소라 작가의 작품입니다. 연기자 김홍수가 맡은 이만식 역은 구 옹골 라면 사업부 마케팅 영업팀 팀장으로 현 준수식품 마케팅 영업본부 마케팅 영업팀 시니어 인턴입니다. 희대의 꼰대로 인턴인 가열찬을 고문관 취급하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결국 레시피 사건을 계기로 옹골에서 가열찬을 쫓아낸 장본인인데요. 그 후 옹골식품에서 희망퇴직을 당한 후 재취업이 안 되어 어려움에 처한 와중 친구의 주선으로 시니어 인턴으로 준수식품에 입사합니다. 그 후 그곳에서 자신과 악연인 가열찬과 역으로 상사 부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기자 박혜진이 맡은 가열찬 역은 구 옹골 라면 사업부 마케팅 영업팀 인턴으로 현 준수식품 마케팅 영업본부 마케팅 영업팀장입니다. 옹골식품에 다닐 당시 마케팅 영업부장인 이만식과 악연이 있었습니다. 한 국밥집 사장의 레시피를 이만식이 훔쳐 상품으로 출시했는데 이후 자신의 레시피가 도둑맞았던 것을 알고 절망한 사장은 자살했고 책임은 만만한 인턴이었던 가열찬이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 이하의 모멸감에 분노한 가열찬은 사직서를 내고 옹골식품을 떠나게 됩니다. 5년 후 준수식품에 입사한 가열찬은 탁월한 능력으로 마케팅 부장까지 승진하는 스토리입니다. 인턴이었던 가열찬이 5년 만에 팀장으로, 부장이었던 이만식이 5년 만에 시니어 인턴으로 신세가 뒤바뀌게 된다는 배경 설정에 대해선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식의 코멘트가 많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기업들의 나이 제한의 영향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가열찬이 적은 경험으로 부장 자리에 오르며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부작용과 고충을 겪는 묘사가 나오는 데다 극이 전개될수록 점점 꼰대스럽게 변해가는지라 작가가 의도적으로 비현실적인 설정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주변의 꼰대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거 아니다 싶은 꼰대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정말 꼰대스럽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학생들과 맞지 않는 분이셨어요. 본인 의견에 동의하는 학생들만 좋아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차별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좋은 성적을 부여하면서 생색을 엄청 내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선생님과 1년이 지나도 친해질 수 없었고 그 과목을 정말 싫어하게 된 기억이 있어요. 저도 정말 공감이 가요. 저는 주변 어른분들 중에 꼰대가 있었거든요. 정말 고지식하고 본인 세대의 보편적인 상식을 저에게 강요하면서 따르라고 억지를 부리셨어요. 아마 예를 들면 제사나 성모와 같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간습을 강요하시는 분과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꼰대라는 말에 크게 반응하는데요. 그만큼 꼰대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노년층도 모두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형된 속어입니다. 더불어 꼰대질은 명사인 꼰대에 행위를 뜻하는 접사인 질을 붙여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거나 시대착오적 설교를 늘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꼰대는 꼭 나이가 많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성향과 이념 성향이 특정한 쪽에만 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버텨내기 어려운 20대들에게 선배가 되어줄 자신이 없으면 꼰대질은 하지 않는 게 현재 20대가 겪는 불안감 가득한 세상을 만든 선배 세대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고 길었던 하루의 끝도 그럼에도 지나갈 거예요. 잘해보려 하지만 실수뿐인 오늘 하루에 슬퍼하고 있나요? 그댄 소중한 사람 따스한 위로가 필요해. 오늘 하루 어깨를 내어줄게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 듣고 싶은 그대라는 걸 알고 있기에 고개를 들어 바라본 하늘 오늘의 기분은 파랗죠. 흐릴 때도 있지만 맑게 날씨를 떠올려 멈춰있지 않도록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오늘 하루 어깨를 내어줄게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 듣고 싶은 그대라는 걸 알고 있기에 알아요. 참 쉽지 않단 걸 한숨도 무겁게만 느껴지겠죠. 바쁘게 견뎌낸 하루가 멋진 건 그대라는 걸 알아요. 기억해요. 그댈 위해 어깨를 내어줄게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요. 다시 한 걸음 아무도 모를 그 시간들이 눈부신 내일이 될 거라 그댈 믿어요. 이번 노래 역시 꼰대 인터넷 OST인 이수영의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를 듣고 오셨습니다.
드라마의 분위기와 너무 어울리는 노래여서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기 위해 선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우분들이 보내주신 우리 주변의 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보다 학번이 6년이 높은 선배분 한 명이 저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시험 기간이었고 나가기 힘든 상황이어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보였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나오라고만 말하신 선배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나갔고 나가서도 얼평과 몸평을 들으며 좋지 못한 술자리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꼰대질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런 꼰대질을 겪고 다시는 그 선배분을 만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꼰대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화가 나는 사연이네요. 저도 친한 동기가 원치 않는 술자리에 나가서 꼰대질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연자분의 경험이 더 공감 가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연자분의 경험에 충분히 화가 나고 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저는 꼰대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본인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한 방향을 확실히 설정한다면 꼰대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들을 일도 없고 인생에서 실패할 일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30 세대 직장인들이 꼰대 문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군대를 연상케 하는 절대 복종 문화,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회식 강요,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상사 등 21세기 직장의 구시대 문화가 상존한다고 말하는데요. 굉장한 꼰대라는 의미의 갱꼰, 젊은 꼰대라는 의미의 점꼰 등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사회 특유의 꼰대 문화야말로 헬조선, 한국은 지옥 같은 나라라는 은어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자조합니다. SNS에서는 꼰대 구별법에 대한 글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만고불변 진리, 남이 하면 오지랖, 내가 하면 인생 조언, 꼰대와 아재는 다르다 등 다양한 문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시니어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소위 꼰대라 불리는 사람들의 적절한 역할은 소통하려는 자세와 창의적인 사고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꼰대 문화를 없애고 현대사회의 발전을 위한 확실한 참여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생각되네요. 오늘 이렇게 드라마 꼰대 인턴의 주제인 우리 주변의 꼰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혜림씨? 정말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방송이 더욱 기대되는 드라마 속 우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4화 방송의 드라마는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으로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연 접수 기대하겠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상으로 드라마 속 우리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박혜림, 정혜진이었습니다.